네, 지금부터 촉법소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의견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전문가 한 분께 중간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KBS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인입니다. 네네, 네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일단 최근에 특히나 이 네네. 영화, 이 드라마 때문이라도 네.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 네네. 촉법소년, 이 연령을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낮춰야 한다, 말아야 한다,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은 네. 이 촉법소년의 범죄가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게 네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실제로 많이 늘고 그 안에서도 강력범죄 이런 것들이 좀 비중이 좀 크나요? 이제 그 통계 수치를 이제 그 샘플링을 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이제 이 통계 수치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만 드리면, 네. 촉법소년이라는 건 10세, 11세, 12세, 13세의 범죄를 저질렀는 그 숫자는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 굉장히 늘어났다. 한 7천 건에서 10,000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통계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강력범죄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냐고 묻는다면 강력범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강력범죄는 살인죄, 성폭력범죄, 강도죄, 방화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범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10세부터 13세까지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조금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특수강간이라고 해서 한 피해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또 뿐만 아니라 2인 이상 혹은 흉기를 휴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 강도라 그러죠. 또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회의 자산을 불태워버리는 방화범죄까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 촉법소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형벌은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럼 보호처분을 들여다보니까 보호처분은 가장 강한 게 소년원 2년 성취처분인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살인을 저지르고 특수강간을 저지르고 특수강도를 하고 방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2년 소년원 성취 처분만 할 수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과연 소년원 2년을 보내서 이들이 개선조화가 될까?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소년원 2년을 보내는 게 무슨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을까? 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공분을 하셨는 거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5개 이상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여론에서도 이러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인 일반적인 어떤 의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셨고,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네. 나옵니다. 몇 호 처분, 몇 호 처분 이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년 소년원 송치인 거고 네네. 또 이제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도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특수강간이랄지 정말 그 이상의 방화랄지 이런 아주 네. 중한 범죄까지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런 얘기 올라옵니다, 위원님. 12살이나 초등 졸업자로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11살이 좋을 것 같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든 빨리 내려야 된다. 요즘 애들은 조기 성숙하고 빠르다. 예전 법으로 네. 잣대하는 건 후진국에 사는 거다 하시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이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내려야 된다면 몇 살까지 혹은 몇 학년까지 가야 네네. 된다고 보시나요? 그냥 제가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민법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성인, 즉 자유스럽게 자기의 행위 능력을 잃는 걸 옛날에는 20살이라고 했는데, 그 20살을 19세로 낮추었어요. 낮추면서 그게 2000년 중반에 2008년 정도에 낮추었는데, 그때 우리 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낮추는 이유를 그 민법이 만들어진 50년대보다 그 지금 2000년대 중반에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그다음에 생리적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어떤 생리 결정 능력을 19세로 낮추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성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었거든요. 그런다면 예. 전체적으로 성년의 나이가 한 살 낮추어졌다면
형사 미성년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형법에서도 14세라는 게 53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예. 53년에 만들어진 그 당시의 14세와 2022년 14세는 분명히 다른 14세라는 거는 100% 공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 민법에서 한 살 낮추었다면 형법에서도 한 살 낮추는 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살을 낮추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만약 입법을 한다면 한 살 정도 낮추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여기에 보태서 그러면 도대체 나이를 몇 살로 낮추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다른 이야기나 유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유엔은 유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는 거고 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나름대로의 나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13세, 14세에서 13세로 낮춰보고 난 뒤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범죄 예방 효과가 없어. 예. 라는 분들의 그 이야기에 범주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즉 범죄 예방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먼저 입증하고 난 다음에 13세에서 12세로 낮출지 그 밑에 나이로 낮출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논의를 하는 거지 지금 와서 우리가 12세, 10세 이렇게 갑자기 낮추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든 어떤 형사사법의 절차는 천천히 빨리라는 단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급격한 드라마틱한 제도의 변화보다는 다른 법제와 평가를 통해서 적어도 한 살 정도로 낮추었을 때 어느 정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의 촉법소년 중에 13세가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통계 수치도 한 살 정도의 나이를 낮춘다면 충분히 범죄 예방 효과를 또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유레카님 53년에 만들었더니 헉 하십니다. 그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그 해외의 사례를 좀 보면은 네네. 제가 간략히만 좀 설명드릴게요. 미국. 네, 그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네, 지금 18세 미만부터 쭉 있습니다. 예, 예. 18세 미만은 뭐 룩셈부르크부터 벨기에 예. 이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7세가 미국. 7세가 지금 미국의 일부 주, 태국하고 예, 예. 싱가포르 같은 우리 아시아권 나라들도 있고 네, 네, 아까 네. 13세 정도가 지금 프랑스랑 IT, 12세 예, 미만 13세. 정도가 캐나다, 네덜란드. 예, 캐나다. 네네. 10세가 호주, 뭐 10세가 뉴질랜드 호주, 쪽에. 예, 그 정도 있고요. 자, 각국마다 이제 차이가 있고 또 네네. 그 나라에 맞는 사정에 맞게 또 하는 것 부분도 그렇겠죠.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예. 확실히 범죄 억제 효과가 입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 네네. 입증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통계를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우리 모든 통계에 보면 네. 10세부터 13세가 저질러 놓은 범죄의 유형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뭐 절도까지 쭉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네. 아니 13세로 낮추었어요. 낮추었을 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강력범죄 중에 4대 강력범죄가 네.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명해요. 분명하고 이 중에서도 정말로 형사처벌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또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는 것 같은데 강력범죄 수는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13세로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 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강력범죄로 처벌받는 그 포션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범죄 예방적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드시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건 절도범죄일 거예요. 절도범죄는 예, 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격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예. 뭐 예를 들어가 자동차 절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인 점포 절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전거 절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 청소년들이 분명히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예. 우리 촉법소년이에요. 그러면 절도를 100번 하든 1000번을 하든 여전히 보호처분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아예 닫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3세로 내려가면 그러한 어떤 상습 절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그 청소년들에게 경고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찰관 앞에서 웃으면서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에요. 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적 효과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절도 범죄에서는 분명히 내려갈 수 있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소년법을 악용하고 그 악용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개선 조화의 효과를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예. 보호처분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예방적 효과는 존재할 것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학생들은 또 아이들은 교화의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빨간 줄 가서 인생 끝나게 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처벌로 간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그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소년들이 가는 그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가는 곳을 우리는 형무소다, 감옥소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교도소라 그래요. 교도소는 길을 가리키는 곳이고 그 교도소 앞에 우리는 소년교도소라는 명칭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년교도소가 진천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재범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들과의 단절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과의 단절. 그럼 김천이 물론 김천도 좋은 곳이죠. 교통이 편리한 곳이지만 김천보다는 서울 수도권 근교에 소년교도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소년교도소도 그냥 그 사람을 응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페다고지적, 그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 교정시설에서는 심리학자, 교육학자, 의사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아이들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교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이 지금 청소년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같이 반드시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인 것이고 네. 저는 뭐 소년교도소 우리가 빨간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입법적 결단으로 정말 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개선 조화가 되었다면 적어도 촉법소년 13세부터 14세, 15세 때 했던 전과 기록은 당내에 어떠한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네. 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 이후에 재범을 막는 게 더 중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소년교도소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